안녕하세요. 수의사 아빠입니다. 오늘은 개, 고양이 사료의 진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주에는 개, 고양이 사료의 진실 이 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이 책에서 또 역사상 최대 사료 리콜 사태가 일어났고 그 원인이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식재료를 그 사료에 넣음으로써 반려동물들이 또 사망하거나 또 질병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또 소비자들이 이 사료를 구매하거나 선택할 때 또 신중하게 좀 더 꼼꼼하게 그 사료의 성분들을 알아본 후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은 사료, 개, 고양이 사료의 또 진실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여기 개,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피켈은 수의사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또 자연주의 방식으로 또 동물들을 치료하고 또 처방함으로써 또 많은 그런 효과와 호전을 보였었는데요. 그런데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케이스들을 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자 지금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이 먹고 있는 식재료의 대부분이 옛날과는 다르게 영양분이 현저히 떨어지고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또 가축들 그리고 식물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요. 지금 동물과 식물들에게서 질병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 원인은 이 지구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 동물을 키우는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사육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축산 농가에서는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하여 최단 시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살을 찌워서 도축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축산 농가의 목적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을 자연적인 습성대로 키우지 못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. 이것은 축산 농가뿐만이 아니라 또 농사를 짓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키워서 내보내는 것이 농가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데요. 방법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식물과 그런 육류의 영양분이 떨어지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농산물들을 보면요, 아주 크기가 크고 또 맛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왜 영양분이 더 부족할까요? 그래서 어떤 제가 연구 결과에 보니까요, 한 특정한 성분을 비교해 보니 심지어는 뭐 한 몇십 배, 몇백 배 이상으로 영양분이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사과 한 개로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생산되는 사과는 그것을 몇십 개 먹어야지만이 그 옛날에 먹었던 동일한 사과에서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첫 번째 이유는 농사를 짓는 땅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. 농사를 좀 더 이것을 빨리 크게 키우기 위하여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. 이로 인해서 땅 속에 미생물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땅은 점점점 망가지게 되었고요. 이 미생물이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땅 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을 다시
인공적으로 비료를 또 주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러한 합성 비료는 식물을 빨리 성장시키는 반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중요한 영양분을 땅에서 흡수하는 시간을 부족하게 합니다. 그래서 식물, 동물, 그리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막 빨리 키우고 빨리 크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데요. 이것은 결코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. 무엇이든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천천히 이렇게 크는 것이 동물에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더 좋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합성 비료, 농약 때문에 식물들이 더 이렇게 약해지게 되었고 땅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 GMO 식품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GMO 식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수수가 GMO 식품 대표적인 GMO 중에 하나인데요. 미국의 그런 옥수수 농장을 가보면요, 아주 어마어마한 땅덩어리, 지금 조그만한 도시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 거의 옥수수 밭인데요. 그 옥수수를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면요, 알다시피 잡초들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잡초를 일일이 손으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농약을 치게 되었는데, 그 농약을 치니까 그 잡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까지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농약 속에서도 살아남는 옥수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이 농약에도 살아남는 옥수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GMO 옥수수는 농약을 뿌려도, 제초제를 뿌려도 그 옆에 있는 풀만 죽고 옥수수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GMO 식품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유전자 변형 식품과 일반 땅에서 또 일반 또 종자에서 또 생산되는 식품을 비교해 보니 칼슘은 무려 437배, 그리고 마그네슘은 56배나 훨씬 더 적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GMO 식품이 지금 사료에도 첨가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. 이것을 또 주의 깊게 우리는 또 살펴보고 또 사료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에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에게도 성장 호르몬 그것을 많이 또 첨가하게 되는데요. 또 이 성장 호르몬은 또 성장이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빨라지게 되면서 지방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됩니다. 쉽게 하면 살이 찌게 되고, 그런 살이 찌게 되면은 그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지방은 다른 영양분들을 고갈시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지방은 바로 이 독성을 축적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러한 곡물 위주, 옥수수가 들어가는 식단들은 동물이 오메가3 이 영양분이 부족하게 하고요. 그것으로 인해 과도한 염증, 만성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생산되는 축산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과거에 비해서 영양분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, 그리고 많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사실 참 안전한 그런 음식들이 참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밖에서 파는 우리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고를 때는 가능한 유기농 농산물을
고르고 그다음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 사료에도 그런 휴먼 그레이드 사료,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 재료를 또 넣은 사료라든지, 그리고 또 유기농 사료, 이러한 것들이 또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. 또 이러한 것들을 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 이제 개, 고양이 사료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보호자가 스스로 개,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입니다. 하지만 때로는 불가피하게 또 사료를 또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또 가능한 한 좀 더 안전한 사료를 먹일 수 있어야 하고,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